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위임했다는 혁신위원회의 성표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충주에서 판교까지 직통열차가 연말 개통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에서 1시간 20분으로 줄어듭니다. 충청권 유대회 조직위 구성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 갈등이 이어지자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나섰습니다. 통합 논의를 공식화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지원 대상에 예비 선정됐습니다. 통합이 한 단계 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고농복합지역인 청주시가 어디든 15분 안에 문화와 여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15분 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주에서 판교를 연결하는 직통열차가 올해 연말 개통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충주에서 이천 부발역까지 KTX를 이용한 뒤 열차를 갈아타야 했지만 연말이 되면 판교까지 KTX로 한 번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가는 길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둘, 셋! 지난 2021년 12월 개통한 중부 내륙선 철도. 현재 충주에서 경기도 이천시 부발역까지 57km만 운행 중입니다. 여기서 판교역까지는 경강선 열차를 갈아타고 43km를 더 가야 합니다. 서울 강남까지는 다시 지하철로 10여 분. 결국 충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려면 열차를 2번 갈아타고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나 올해 12월이면 갈아타는 번거로움과 시간이 조금 나아집니다. 충주에서 판교까지 KTX 열차가 한 번에 가게 됩니다.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은 전동차와 KTX의 기차가 다르다는 것. 길이 차이로 출입구가 달랐고 판교역에는 전동차에 맞춰 스크린도어, 즉 승강장 안전문이 이미 설치됐습니다. 판교역에는 전동차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선을 운행하고 있는 KTX 이음 열차가 판교역에 서기 위해서는 전동차와 KTX 이음이 같이 문을 맞춰서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 도어를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한 뒤 새 승강장 안전문 개발과 내구성 시험 등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열차와 KTX 이음이 혼용되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게 어려웠었는데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했고 이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끝내고 11월 한 달 동안 시운전을 거쳐 12월에는 충주에서 판교까지 직통열차가 다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2시간 가까이 걸리던 강남까지 1시간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서울 시내까지 바로 가는 수서에서 광주까지 복선 전철 사업. 지금으로는 2030년에나 개통될 예정입니다. 충주에서 서울 가는 길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중부권 최초의 최대 데이터 센터인 충주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 충주시와 2조 63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은 주식회사 파워링크는 2025년 하반기까지 동충주 산업단지 2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카티 충주 데이터 센터를 건립합니다. 중부권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의 탈수도권을 주도하는 현장으로 수도권 대비 20-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충주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알리백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저발전 지역인 6개 군의 기업체의 투자 협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보은의 특수가스 제조기업 TMC, 옥천의 가구제조업체 송인산업, 영동 성우파일과 괴산 네페스 야하드,
증평 SG텍과 단양 가천기업 등 6곳이 모두 4,490억 원을 투자해 686명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선 8기 2년차부터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한 7개 시군의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지자체 투자 보조금에 대한 도비 분담률을 10%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구성을 둘러싼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이어지자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직위가 출범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마련한 기자회견입니다. 국무조정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다는 공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협약 규정에 따라 조속히 조직위 구성을 마무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체육회와 협의해 조직위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한 내용대로면 체육계 양대 산맥인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갈등에 윗선이 나서 체육회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대통령실의 수석님을 비롯한 관계자,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위 인선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4개 시도는 지난 3월 창립 총회 이후 석 달 가까이 갈등해 왔습니다. 문체부와 4개 시도는 총회에서 정한 대로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2인 체제를 원했고 대한체육회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면서 두 자리를 합쳐 하나로 만들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에 새로운 중재안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4개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조직위원장은 1명으로 바꾸고 부위원장 자리를 없애고 사무총장은 정부 인사가 맡는 방안입니다. 조직위원장은 한 사람이 해야 된다. 4분이서 10달씩 나눠서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해져야 돼요. 국무조정실이 나서면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사이의 갈등도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조직위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직위가 설립되면 공모로 뽑은 사무총장도 없던 일이 되면서 법적인 분쟁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4개 시도는 조직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체부와 4개 시도 대한체육회는 내일 국장급 회의를 열고 조직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교육부의 예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형 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한 건데요. 이로써 충북의 양대 국립종합대 통합은 한 단계 더 현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간 지원금 1,000억 원을 내걸고 자발적 구조 혁신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 충북에서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만이 유일하게 1차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비수도권 108개 대학이 제출한 94건의 혁신 기획서 가운데 충북대 교통대 공동기획서가 포함된 15건을 글로컬 대학에 예비 선정했습니다.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깨고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명확하고 차별화된 답을 제시한 대학의 혁신 기획서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두 대학이 제시한 대표 청사진은 통합입니다.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눠 제시했는데 학생들이 캠퍼스를 오가며 강의와 도서관, 실습실 등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해 공동이사회 등으로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연합 단계를 거쳐 최종 통합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충북 양대 국립종합대의 통합은 이르면 2년 안에 달성할 계획입니다. 각각 대학이 갖고 있던 연구 역량이 이렇게 결집되면서 한쪽 캠퍼스로 같이 모였을 때 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통합된 각 캠퍼스는 반도체와 2차 전지, 태양광 등 지역 주요 산업별로 특성화해 학과 개편은 물론 관련 연구와 인력 양성, 강사 초빙까지 지역 산업의 구심점으로 개편합니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을 육성하는 교육부의 라이즈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방향입니다.
충북대 기준 한 해 가용 예산의 40%에 준하는 200억 원이 5년 동안 생기는 데다 교육부에서 규제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해 가능한 일입니다.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고 지역에 정주하게 되고. 충북대와 교통대는 곧바로 실제 협업할 충청북도,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혁신 보고서를 작성해 본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쯤 예비 선정 15건 가운데 10건 정도를 최종 선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단양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를 열어 단양과 경북 동해안 등 두 곳의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양구는 오는 11월까지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단양은 중국 충돌지대와 관련된 지질구조, 화석 등 한반도 지각사 규명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7월 국가지질공원이 됐습니다. 청주시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5분 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내 집에서 15분 안에 문화와 여가, 의료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단순 개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도심 주택가에 자리 잡은 원흥이 생태공원. 차를 타고 나가지 않더라도 인근 주민들은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고 주변에는 학교는 물론 다양한 시설도 많아 주민 만족도도 높습니다. 공원 주변에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주변에 학원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저도 가끔 좀 일찍 나와서 산책을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하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상점과 병원, 문화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조차 쉽게 접근하기 힘든 동네도 많습니다. 면 소재이면서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하나도 없고 어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청주시가 도심과 4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다시 여러 개의 생활권으로 나눠 청주형 15분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동이나면을 한 생활권으로 묶어 내 집에서 15분 거리 안에서 학교와 의료, 상점,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청주의 특성상 대중교통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지역은 도보나 자전거, 그다음에 농촌 지역은 공공 교통수단이나 자가용 등으로 해서 15분 이내로 하는. 올해는 우선 청주 서원권역을 산남과 남이, 현도 등 5개 생활권으로 나눠 각각의 특성에 맞춘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지역인 청주 흥덕과 도심, 상당과 청원권역은 단계별로 2026년까지 도시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고 농촌 생활권 지원 사업도 추가로 진행합니다. 다른 데보다 좀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성북부터 했고 또 도심하고 흥덕구를 그다음에 하고 나머지 지역도 각자면 빨리. 그러나 우려도 있습니다. 민간 투자 유치 없이 공공시설만 더 짓는 단순 개발에 그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시설 위주로 계획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돼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도심 외곽 지역의 가장 취약한 의료 문제와 민간 자본을 각각의 생활권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15분 도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의회 여야가 갈등을 빚던 상임위 배정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바꿔 전례 없던 도시건설이 정원 초과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앞서 김병국 의장은
도시건설이 민주당 이영신 의원의 상임위를 본인 의사와 달리 직권으로 변경했지만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도시건설위에 남게 되면서 상임위원 정원 초과에 따른 식물 상임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통합 청주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이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변재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종환, 이장섭, 이모선, 정우택 의원 등이 함께 낸 개정안은 내년 만료를 앞둔 재정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통합 이듬해부터 이 법에 따라 해마다 187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충북 중북부에서 과수화상병 4건이 추가 발병했습니다. 신규 확진 지역은 충주시 동량과 앙성면, 용탄동, 음성군 음성읍 등 모두 4곳, 총 1헥타르입니다. 올해 충북의 과수화상병은 중북부 7개 시군에 걸쳐 58개 농가 23.1헥타르로 번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단양군에 전문의 방문 진료가 매주 진행됩니다. 충청북도는 충주의료원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7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단양군 보건소를 찾아 진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에도 10월쯤 청주의료원 전문의 순회 진료를 시작하기 위해 의사 채용 등을 준비 중입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나 환자 수요 등을 감안해 진료 횟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유초등 공립지적장애 특수학교 이은학교가 개교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첫 입학생을 받은 이은학교는 발달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 루아의 연주와 교육감 축사, 교기 전달 등 개교의식을 진행하며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의 새 모델을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들어선 이은학교에는 유치원 2학급, 초등 29학급에 163명이 재학 중입니다. 공립대안고등학교인 가칭 단제고 설립 연기 결정과 관련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전 교육감 실적 지우기 등의 비판을 공개 반박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설명 자료를 통해 기존 학교에 없는 다차원적 역량과 보편적 학업 역량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촘촘한 교육과정 준비가 필요하다며 설명했습니다. 추모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박규성 선수가 최전방 원톱으로